120세 장수 시대를 맞이한 현대사회에서 신장 건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장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호르몬, 물, 혈액을 모두 잘 관리하기 때문에 무병장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혈액도 못 지키고 호르몬도 못 지키게 되어 결국 유병장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신장 건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수기 필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정수기 광고에서 보면 3중 필터, 2중 필터 등으로 중금속과 노폐물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는 사구체라는 구슬 모양의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몸의 필터도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겹의 필터는 크기와 전하에 따라 물질의 여과를 조절합니다. 혈관 구조에서 혈관 내피, 점막, 중막, 외막이 있는 것처럼 사구체도 세 가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피세포는 혈관막처럼 혈액이 통과하는 첫 번째 층을 말하며, 둘째, 기저막은 중간에 필터 역할을 하고, 셋째, 족세포는 마지막 여과층입니다. 이 세 가지 층이 함께 작용하여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물질은 다시 흡수하는 정교한 여과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혈압이 높은 이유는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이 펌프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혈압을 높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생각할 때 혈압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신장 동맥을 통해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신장 동맥도 심장의 강한 펌프 압력에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땅이 패이듯이 지속적으로 강한 혈압에 노출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신장은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압력에 견디기 위해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관은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탄력성을 잃은 혈관은 혈액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아주 연약하고 탄력성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으로 인한 지속적인 손상을 받으면 사구체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단백뇨가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가끔 단백뇨가 나올 수 있지만 고혈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단백뇨가 나온다면 이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길에 접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듯이 신장병 역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우리 몸은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혈관이 터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으로 신장이 손상되어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이 더 이상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게 되고 특히 간 기능까지 나빠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없어서 신장 손상을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후에야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고혈압이 신장을 나쁘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다시 고혈압이 더욱 악화됩니다. 이것이 양방향 악순환입니다.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신부전으로 진행하면서 산염기 불균형, 빈혈, 혈압 조절 불능 등 여러 합병증이 생깁니다.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단순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관의 탄력성, 혈액 내 노폐물 제거, 적절한 혈액량 유지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 건강이 곧 우리 전체 몸의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고혈압뿐 아니라 혈당, 약물, 스트레스, 식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신장을 나쁘게 하는 주요 원인들을 알아보고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햇빛을 많이 쬐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산책을 하면 햇빛 노출과 신체 자극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과 뼈 강화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햇빛을 통해 합성된 비타민 D가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먼저 간을 거쳐 25대시 하이드록시 비타민 D로 변환됩니다. 그 다음 신장을 거쳐 칼시트리올이라는 활성형 비타민 D로 최종 변환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은 항상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비군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활성형으로 변환됩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드는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타민 D 영양제를 먹어도 활성형으로 변환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활성형 비타민 D만이 장에 신호를 보내 칼슘 흡수를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칼슘 흡수가 줄어들어 골다공증이 발생합니다. 젊을 때는 신장 기능이 좋아서 골다공증이 잘 생기지 않지만 갱년기 이후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신장 기능도 약해져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대 사회는 후식 문화의 발달, 하우스 과일의 대량 공급, 탄산 음료의 범람으로 인한 당독소 사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혈당이 높은 것뿐 아니라 당독소가 축적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당은 물에 녹기 때문에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사구체의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여과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구체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여 결국 손상을 유발합니다. 신장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은 100만 개 이상 있으며 각 네프론 안의 사구체는 혈관 덩어리입니다. 이 사구체들이 서로 붙지 않고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메산지움이라는 세포 기질입니다. 여기서 당독소의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고구마에 설탕을 발라두면 부슬부슬했던 고구마가 뻣뻣해지듯이 혈당이 많아지면 당독소가 메산지움을 딱딱하게 만들고 커지게 합니다. 메산지움이 계속 팽창하면 사구체를 압박하게 되고 결국 사구체가 두꺼워져서 제대로 된 여과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속적인 고혈당에 노출되면 메산지움이 계속 팽창하면서 여과 면적이 줄어들고 촘촘했던 여과망이 갈라지듯이 사구체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나와야 할 노폐물은 안 나가고 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 같은 것이 새어나옵니다. 현대인들은 두통, 생리통, 근육통 등으로 소염 진통제를 매우 자주 복용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매달 생리통으로 인해 반복해서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소염 진통제가 어쩌다 한번 복용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커피나 술을 가끔 마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이를 해독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면 신장이 나빠집니다. 소염 진통제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을 차단함으로써 작동합니다. 프로스타그란딘은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적이어서 영향을 덜 받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프로스타그란딘에 의존하게 됩니다. 소염 진통제가 이를 차단하면 신장의 혈류가 감소하여 신장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신장의 혈류 조절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사구체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혈관과 나가는 혈관의 밸브를 조절하여 일정한 여과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양쪽 밸브를 모두 닫아버립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금 죽을 위험 앞에서 소변을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신장으로 가는 혈액을 차단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은 과도한 부담을 받아 신장 질환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과로도 포함됩니다. 많은 일을 하면 혈액이 빠르게 돌아야 하고 신장이 걸러야 할 노폐물도 많아집니다. 과식도 스트레스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걸러야 할 노폐물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부족한 체액과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면 신장이 괴로워합니다. 체액과 혈액이 충분해야 신장이 쉴 수 있습니다. 신장은 작은 혈관들의 덩어리입니다.
혈관에 노폐물이 끼면 사구체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관 건강은 신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활동과 생각 등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면 신장이 일할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신장을 위해 에너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혈압이 높아도, 혈당이 높아도, 호흡이 불규칙해도 신장이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미리 이들을 조절하면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와 카페인의 과다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간이 먼저 나쁜 음식의 노폐물을 덜 만들면 신장이 훨씬 일을 덜합니다. 좋은 먹거리를 선택하고 해독할 수 있는 정도의 양만 먹어야 간과 신장이 모두 건강합니다. 많이 먹을수록 노폐물이 많이 나오고 신장이 이를 걸러야 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적게 먹는 것이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결국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몸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역으로 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좋은 호르몬을 보낼 때 몸이 건강해집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바로 신장 건강입니다. 120세 장수 시대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모든 건강의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우리 몸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편안한 노후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